인부 2명이 굴뚝 안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굴뚝 안에서 리프트를 타고 작업을 하다 5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전선 하역 작업을 하던 38살 강모 씨 등 인부 3명이 지하 1층에서 한 층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 중 리프트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4층 높이에 있던 리프트가 고정대를 이탈해 그 위에 있던 41살 강모 씨 등 2명이 땅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리프트로 인한 사고 현장을 보셨는데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아보는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실제 일어났던 사고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리프트면 리프트, 곤돌라면 곤돌라, 작업하는 기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알찬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네, 리프트와 곤돌라는 수십 미터까지 작업자를 운반해주거나 화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끔 건설 현장에서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을 보면요. 위험하겠다,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목숨을 걸고 작업하신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해서 1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이나 점검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작업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 하면 63빌딩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123층짜리 빌딩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리프트를 이용한 자재 운반이 늘어나고 근로자 통행도 많아질 텐데요. 만약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와 경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됩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정말 안전하게 잘 건설을 하려면요.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의 구조, 또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안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건설 현장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곤돌라나 리프트에서 액션씬이 또 많은데요. 건설용 리프트는 어떤 기계인가요? 건설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해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화물만을 운반하는 화물용 리프트와 탑승 조작 설비가 장착되어 사람의 탑승이 가능한 인화공용 리프트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건설용 리프트는 렉앤 피니언식 리프트이고 와이어로프식 리프트, 워킹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리프트를 사용하면은 자재를 많이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건설 현장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럼요. 리프트가 있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인건비도 절약되고요. 작업 안정성도 향상됐습니다. 특히 렉앤 피니언 타입의 경우 신속하게 현장 설치, 해체가 가능합니다. 마스트를 연결하는 볼트를 조임으로써 계속 연장 설치가 가능하고 프리스탠드 높이도 15m까지 할 수 있어 효율적이죠. 네, 리프트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요.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운반구, 볼트와 주요 구조부를 체결하는 마스트, 방어홀 등이 있습니다. 구동 부품은 출입문, 조속기, 상하부 권가 방지 장치 등이 리프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리프트 하나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오작동이 되거나 고장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겠어요. 특히 건설 현장의 재해는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15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저조공 김아무개 씨 일행은 리프트가 15층 슬라브 바닥보다 1.2m 높게 과상승하여 멈추자 운반구 출입문과 슬라브 단부 승강장 출입문을 열고 15층 건물 내측으로 뛰어내려 탈출합니다. 이후 전기 입선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전기공이 리프트를 점검하기 위해 올라가려다 떨어져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서고 또 전기 배선 작업을 하시던 분이 이걸 고치려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건설용 리프트는 자동 제어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고요. 제어 신호 및 상승 리미트 스위치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지를 했다면 먼저 탑승자를 대피시키고 관리감독자에게 비상 연락을 취한 뒤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정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엔 방책 또는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죠. 특히 리프트 설치 장소 주위의 계구부에서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리프트 설치 작업 중 운반구 상부 계구부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저조공은 13층 탑승구에서 리프트 운전원을 호출하고 리프트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리프트가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한 저조공은 탑승구 발판 턱에 걸린 손수레를 끌어당기다 시작하고 맙니다. 네, 손수레가 발판에 걸려서 끌고 나오려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앞을 좀 잘 봤더라면은요,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계구부 주위에서는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손수레를 뒤로 끄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탑승구 통로형 발판은 요철부 턱이 없도록 경사용 승강 통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탑승구의 안전문은 개폐식으로 리프트 운전원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안전문은 닫혀 있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 소녀시대 엑소가 리프트 사고를 당해서 조금 다쳤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2, 3m가 아니라 건설용 리프트는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훨씬 위험한 거겠죠. 운반구가 승강, 하강하는 작업 공간 내에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된 경우나 승강로 하부에 작업자가 있는데 운반구가 하강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02년 안산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면요. 리프트에 탑승해서 12층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리프트가 상승해서 13층과 케이지 사이에 협착 후 추락 사망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출입문 연동장치의 기능을 해지시켜 리프트가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운반구 내부에서 다른 층의 버튼을 누르거나 탑승부에서 리프트를 탑승하고자 호출 버튼을 누른 경우 근로자가 내리는 중에도 운반구 정지 후 5초가 지나면 운반구는 다른 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나 출입문 연동 장치, 권과 방지 장치와 같은 리프트 방어 장치와 안전 장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용 리프트 방어 장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제조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장치로는요.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리프트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입문 연동 장치와 하강 방향으로 과속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적으로 운반구를 정지시키는 낙하 방지 장치가 있고요. 전기식 권과 방지 장치와 기계식 권과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운반구의 적재 하중보다 1.1배 초과 적재 시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과부하 방지 장치와 비상정지 장치, 안전고리, 완충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하한 정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차로 운전을 정지시키는 삼상 전원 차단 장치와 방호울 연동 장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호 장치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호 장치가 있어도 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매일, 주간, 월별, 분기별, 연간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업 전에는 리프트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운반구 입구에 적재 하중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조립 및 체결 볼트에 탈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감속 장치의 오일과 전기 배선을 확인한 후 일일 안전 점검표에 기록하고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운전 조작, 운반구 출입, 화물 취급,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운반구를 승강로 하부 바닥에 정차하고 주 전원을 차단한 후 분전반에 잠금 장치를 합니다. 차단기의 잠금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이상음, 이상진동, 오작동이 있으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이드 롤러와 압력 롤러, 기계장치 볼트,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보고 잠금장치도 확인해봅니다. 마스트 지지대의 결속 상태와 와이어 로프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각 부분별로 점검하고 마모된 것이 있으면 교체해야 하고요. 분기별로 낙하방지장치 점검도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구동부의 모든 부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장치들도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수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작업 수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리프트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운행하며 이상음, 진동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담 운전자가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탑승자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탑승합니다. 네, 탑승을 할 때에도 안전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거군요. 물론이죠. 과적이나 탑승 인원을 초과해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하강 운행 시엔 승강로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승하차를 위한 계곡부 접근도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운행은 금지하고 운반구 상부 비상탈출구를 개방한 채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높은 빌딩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거나 또 보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계가 곤돌라인데요. 이 곤돌라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곤돌라에서도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 커튼홀의 일부 미설치된 부분에 패널을 시공하던 작업자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곤돌라를 타고 안전대마저 미체결한 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벽체와 곤돌라 사이의 틈을 통해 24m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네, 곤돌라에서 추락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곤돌라의 운반구 전후 좌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앞부분의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를 미체결한 상태로 이동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겁니다. 곤돌라는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해서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가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인데요. 동력장치, 지지대, 달기기구,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상하로 이동하는 운반구로 구성되어 있고 운반구를 타고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지상 7층 공교실 외부 벽체 작업을 하기 위해 짐을 싣고 올라가서 작업하려던 조족공이 곤돌라 운전원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상층에 있던 곤돌라 지지대 2개 중 1개가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는 추락을 하지 않도록 구명줄이 있을 텐데 구명줄이 없었나 봐요.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 곤돌라 운반구의 적재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편중되게 자재를 적재해서 지지대 한쪽이 기울어지고 낙하하면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과부하 방지 장치를 언급해 주셨는데 곤돌라의 방호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상하한 권과 방지 장치와 낙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가 있고요. 블록 스토퍼, 자동 수평 조절 장치,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 전격 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될 때 곤돌라를 정지시키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 밖에도 브레이크 기능 장치로 승강 장치, 기복 장치, 신축 장치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작동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곤돌라 작업 시 지켜야 할 건 어떤 게 있나요? 곤돌라가 이탈 또는 낙하하지 않게 구조물에 와이어 로프 및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운반구에 최대 적재 하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 전에 점검표에 따라 방호 장치, 브레이크 기능, 와이어 로프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은 특별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작업 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견고한 구조물에 구명조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곤돌라 운전은 지정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거를 매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아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곤돌라의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어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 전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인 와이어 로프, 체인, 후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업을 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 전에 점검이 필요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곤돌라 상승 시에는 지지대와 운반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50cm 하단에서 정지하고 2인 이상 작업 시 정해진 신호에 의해 작업해야 합니다. 운반구가 꼭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되고요. 운반구 안에서 난간을 밟고 작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지대와 운반구는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 벽면에 운반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동식 곤돌라의 경우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승강 제어기가 정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후도 중요한데요.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종료하고 고압선이 지나는 곳에서는 감전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업 종료 후 운반구는 최하부 바닥에 고정하고 모든 전원을 차단합니다. 작업 공구나 자재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용 리프트와 곤돌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호장치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이고 안전수칙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방호장치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작업의 척도가 됩니다. 중대재해는 발생하고 난 뒤엔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사업장에겐 경제적인 타격이 되고 가장을 잃어 가족이 해체되는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웃음과 회사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무사고, 무재해 현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작업 안전, 이것만은 지킵시다. 1. 방호장치 관리는 확실하게. 2. 안전작업 수칙은 철저하게. 3. 위험률 0%. 모든 점검은 수시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안전한 일터를 향한 스마트한 여행.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억 명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83%나 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에 달하는 높은 보급률과 160만 개 이상의 앱 서비스, 82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지금부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일해볼까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근로자 여러분께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속보 공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쉬운 소통,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법,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입니다. 자, 이제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치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줍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날씨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생활 건강지수, 산재 위험지수를 알려주는 안전날씨, 하단에 전국의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고포착,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는 응급조치, 전자책, 재해 사례,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 자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MSDS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신속한 사고 전파, 안전보건 사고 포착. 안전보건 사고 포착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속보와 중대 재해 사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의 사고포착 아이콘이 보이시죠? 사고포착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고포착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재해 속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속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 재해 속보 알림, 중대 재해 사례 제공, SNS를 통한 공유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사고 포착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다국어 회화 기능은 작업 안전 수칙, 건강, 고용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1300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합니다. 낯선 작업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로 각종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쉽게 소통하도록 도와줄 다국어 회화. 지금 시작해보세요. 먼저 다국어 회화 상단에서 나의 언어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외국어 문장을 들려줍니다. xác định nồng độ không khí trước khi làm việc. 반대로 외국어를 선택하고 우리말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장을 들려줍니다. 물론 외국 간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운드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발음을 표시해 두어 사용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할 땐 키워드 검색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유 버튼을 누르면 SNS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안전보건 다국어 회화 앱으로 쉽게 소통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하지만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럴 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실행시키면 안전보건 정보, 전자책,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웹툰,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보건 자료를 사용해보세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 안전보건 응급조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빠르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막상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이 닥치면 우왕좌왕. 이럴 때 유용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기능은 긴급상황, 기본처치, 사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의 검색과 머리, 가슴, 복부, 팔다리, 신체 부위별 응급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응급조치 사례를 사파로 구성하여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유용한 응급조치.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보셨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하나로 가능하다니 정말 스마트하죠? 쉽고 편리하고 똑똑한 앱.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앱. 바로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근로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